Dr. Jang's Play Math. 안녕하세요. 닥터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놀이방 꾸미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돌만 지나도 부모님들께서는 슬슬 놀이방을 꾸며줘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방이 왜 필요한지, 놀이방의 환경 구성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놀이방이라고 하면 집안의 다른 곳을 어지르지 말라고 아이들 장난감이나 책 등을 따로 보관하는 방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 놀이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나시면 놀이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놀이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발달을 무궁무진하게 촉진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놀이의 특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이는 외적인 동기보다 내적인 동기에 의한 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흥미, 욕구, 호기심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놀이는 놀이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하며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놀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한 놀이를 하는 사람이 선택한다면 무엇이든지 놀이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따분한 일도 자신이 즐겁게 해내기로 선택한다면 놀이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놀이의 특성으로는 놀이는 결과나 완성보다 활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있습니다. 놀이를 완성해야만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놀이하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또 놀이는 비실제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상상을 통해 마치 모모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일상적인 사물의 모든 의미를 놀이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현실 세계 속의 보자기가 놀이 속에서는 마법의 양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놀이는 왜 중요할까요? 놀이는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놀이를 함으로써 인지, 창의성, 사회 정서, 언어, 신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놀이방은 유아의 삶에 있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된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며 물리적 환경 그 자체로서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가 잘 일어나는 놀이방.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놀이방의 모양은 정사각형보다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 공간을 구성하기에 편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프로스트와 키싱어는 놀이방의 공간 구성을 물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물이 없는 곳인지, 정적인 곳인지 아니면 동적인 곳인지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것을 권장하고 각 영역별 대표적인 활동들도 소개하였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놀이방을 꾸며줄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영역 4는 포함시키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물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놀이방을 잠깐 비우거나 하실 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영역 1, 2, 3에 포함되는 활동 영역들을 놀이방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놀이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방의 대각선을 긋는 일이에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삼각형 중 하나에는 소음이 있는 영역들을, 다른 하나에는 소음이 없는 영역들을 배치할 겁니다. 저는 왼쪽 삼각형에 소음이 있는 영역들인 대근육 활동 영역, 블럭 영역, 역칼로리 영역, 음률 영역을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이 영역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근육 활동 영역에는 대근육 발달에 좋은 큰 놀잇감들을 주로 두시게 되므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벽 쪽으로 배치하고요. 블럭 영역과 역칼로리 영역은 놀이를 하다 보면 놀이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형 모서리 쪽 작은 공간에는
음률 영역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삼각형을 채울 시간입니다. 먼저 책 읽기가 주로 이루어질 언어 영역을 배치시키고요.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조형 영역을 그 옆에, 퍼즐이나 각종 교구 등이 있는 수 조작 영역, 과학 영역을 차례대로 배치합니다. 각각의 영역을 어디에 배치할지 위치가 정해지셨다면 이제는 장난감 및 교구 등을 채울 차례입니다. 대근육 활동 영역. 대근육 활동 영역에는 대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미끄럼틀, 농구대, 트램폴린 같은 장난감들을 놔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장난감들은 부피가 큰 것이 많으므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놔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두세 달에 한 번씩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주세요. 놀이방 공간이 협소하신 분들은 놀이방이 아닌 거실 한쪽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만 4세 이상이 되면 실내 활동보다는 실외 활동을 통해 대근육을 발달시키므로 그때가 되면 이 영역은 놀이방에서 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미끄럼틀을 한번 놔볼게요. 블럭 영역. 자동차나 크기가 작은 블럭, 동물 모형 등은 내용물이 보이는 장난감 정리함에 보관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 한눈에 보여야 놀잇감들을 잘 활용해서 놀 수 있습니다. 원목 블럭이나 크기가 큰 종이벽돌 등은 정리가 용이하도록 교구장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지만 사실 교구장을 따로 구입하려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3단짜리 저렴한 책장을 교구장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정리함에는 사진을 찍거나 색지의 장난감 모양대로 그림자를 그려서 만든 자리 표시 그림을 붙여주세요. 코팅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리 표시 그림을 코팅해서 붙여주시면 찢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럭처럼 넓은 면적에 걸쳐 정리해야 하는 장난감들은 코팅한 자리 표시 그림을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자리 표시 그림은 유아들이 장난감을 혼자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고 장난감 종류와 보관함을 짝짓거나 같은 종류의 장난감끼리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수학 능력도 함께 길러줍니다.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절대 한꺼번에 다 내어주시지 마세요.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장난감에 치여서 놀이가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만 내주시고 안 쓰는 장난감들은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두셨다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와 있는 장난감과 바꿔주세요. 2, 3세 유아들은 아직 소근육 발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블럭들보다는 종이벽돌이나 스폰지 블럭, 메가 블럭, 와플 블럭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4, 5세가 되면 좀 더 크기가 작고 세분화된 블럭들로 바꿔주세요. 블럭 영역은 블럭을 쌓고 부시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놀이방 매트나 러그를 바닥에 꼭 깔아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역할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에서 유아는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방하기도 하고 상상 속의 상황과 역할을 경험해보는 등 상상력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 또는 역할을 모방하거나 표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옷과 소품을 준비해주세요. 상품화된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카메라, 전화기 등이나 안 입는 옷, 가방, 모자, 스카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난감 부엌 세트, 다양한 조리도구 및 음식 모형, 플라스틱 접시, 컵 등을 준비해 주시고 모자, 선글라스, 드레스, 망토 같은 의류 제품, 봉제 인형 등도 준비해 주셔서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손인형을 함께 내어주시면 유아들이 인형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어냄과 동시에 등장인물의 대사들을 직접 말해볼 수 있어 유아의 창의력 발달,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블럭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리 표시 그림을 붙여주세요. 유아들이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크기가 작은 음식 모형 등은 정리하기 쉽도록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내용물을 찍은 사진을 바구니에 붙여주셔서 종류별로 다른 바구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냉장고 안쪽에 자리 표시 그림 붙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음률 영역. 유아들은 음악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탬버린,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등 다양한 악기를 내어주어 자연스럽게 음악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CD 플레이어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놓아주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아노나 키보드를 함께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이 스스로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자리 표시 그림을 붙여줍니다. 과학 영역. 과학 영역에는 돋보기, 망원경 등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교구들을 배치해줍니다. 햄스터나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을 함께 키워보셔도 좋아요. 수 조작 영역. 수 조작 영역에는 퍼즐이나 보드게임 등 소근육 및 기초적인 인지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구를 제시합니다. 교구는 쟁반이나 바구니에 담아 유아들이 쉽게 꺼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품화된 교구가 아닌 엄마표 수학교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학교구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조형 영역. 유아들이 앉아서 그리기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놓아주시고 조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재료 및 도구들을 준비해주세요. 색종이, 종이, 색연필, 사인펜 등의 그리기 재료, 가위, 풀, 셀로판 테이프 등의 만들기 도구 등을 구비해주세요. 재료 및 도구들은 유아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보관함의 색상과 모양에 따라 만든 자리 표시 그림을 붙여줍니다. 책상 위에 보관함을 여러 개 올려두실 공간이 없다면 그림처럼 여러 종류의 도구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보관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기본 재료 및 도구 외에 종이 상자나 요구르트병 등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유아들이 자유롭게 만들기 작품을 구성해 볼 수 있어요. 눈알, 폼폼 등 여러 가지 콜라주 재료들은 작은 통에 담아서 내어주시고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플레이도우는 책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플레이도우 판을 함께 주세요. 플레이도우 판은 따로 구입하시지 않고 집에서 안 쓰는 플레이스매트나 실리콘 도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채 물감은 액체형으로 된 것보다는 고체형 물감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도장도 훌륭한 조형활동 재료예요. 기본 재료 및 도구 외에는 플라스틱 컨테이너 박스에 따로 넣어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 적당한 양만큼 내어주고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유아들이 질리지 않고 매번 새롭게 놀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언어 영역. 언어 영역에서는 주로 책 읽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아들이 책 표지의 그림을 보고 흥미가 가는 책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표지가 잘 보이는 전면 책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면 책장은 많은 양의 책을 꽂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아래쪽은 일반 책장, 위쪽은 전면 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꽂이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책을 전부 다 내어주지 마시고 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주제 혹은 부모님께서 정하신 그달의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게 해주세요. 주제가 바뀌면 책을 교체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책꽂이 근처에는 유아용 소파나 큰 쿠션 등을 비치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유아들은 이곳에서 책도 읽고 편하게 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유아를 위해서는 자석 칠판과 글자 자석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벽면. 놀이방의 벽면에는 유아들이 시계 보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벽시계를 걸어주시고 유아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나 유아가 흥미있어하는 주제와 관련된 사진들을 붙여주세요. 한글이나 숫자 포스터 등 교육용 포스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놀이방 꾸미기가 끝이 났습니다. 유아의 놀이 활동을 촉진하는 놀이방. 어떻게 꾸며주셔야 하는지 감이 좀 생기셨나요? 유아의 놀이는 유아의 발달을 이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멋진 놀이방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